블리즈컨에서 무슨 게임이 나올 건지는 사실 크게 관심은 없어요. 왜냐면은 블리자드가 개발한 게임들이 이게 블리자드 팬들께 정말 죄송한 말이지만은 요 몇 년 사이에 썩었거든요. 정말로. 최근에 그래도 이제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가 이제 하드코어 모드가 나와서 인기를 많이 끌고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거에 열광하는 분들은 최소 30대 이상이에요. 30대도 애 취급받아요. 이번 블리즈컨에서 정말 어마어마한 신작이 나온다면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2가 될 수도 있고 완전히 새로운 IP일 수도 있고요. 지금 그 완전한 새로운 IP를 그 만들고 있는 게 얘기한 게 있긴 합니다. 이게 네, 안녕하세요. 테크버스 남해영 기자입니다. 예, 같은 회사 다니고 있는 게임 전문 김한준 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강한결 기자입니다. 요즘 엄청 바쁘신데 최근에 뭐 다른 거 뭐 준비하시는 것도 있고 하신가요? 뭐 늘 바쁘죠, 늘 바쁜데 네네. 아마 지금 제일 바쁜 건 아마 한결 기자가 바쁠 거예요. 예. 블리즈컨이 있거든요, 미국에서. 제가 이제 한국 날짜로 2일 날 이제 블리즈컨 출국을 합니다. 이제 블리즈컨이 그 이제 미국 날짜로는 4일, 5일 날 시작하는데 3일, 4일이죠. 3일, 4일 날 시작을 하는데 이제 한국에서는 2일 날 출발을 합니다. 이번에 4년 만에 블리즈컨이 이제 또 오프라인으로 시작을 하니까. 블리즈컨은 4년 만이고 한결 기자는 되게 해외 출장 이번 처음이라고요. 네, 저는 예. 이번에 그래요? 해외 출장이 처음 기자님 처음 출장인데 블리즈컨을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다들 주변에서는 해외 출장 처음 가는 거에 대해서는 되게 잘 됐다고 하시는데 블리즈컨이라고 하시니까 고생 좀 하겠다고 다들 얘기는 하시더라고요. 이게 원래는 제가 가야 될 출장인데 뭐 다행인지 불행인지 한결 기자가 하게 돼서 예, 저는 그냥 마음속으로 응원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좀 아무래도 인수가 끝나고 나서 이제 하는 거잖아요. 아마도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액티비전 블리자드가 이슈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MS가 우리를 네네. 데려가냐 못 데려가냐, 우리 정말 MS에 들어갈 수 있는 거냐라는 그렇죠. 일이 있었는데 완료가 됐죠, 얼마 전에. 그래서 이제는 좀 마이크로소프트 행사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 좀 하고 있어요. 예, 액티비전 블리자드의 블리즈컨이 아니라 MS의 블리즈컨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좀 들기도 그렇게 합니다. 좀 바뀔 수도 있는 뉘앙스가 있나요? 전혀 지금 이야기 나온 건 없고 그냥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뭐 블리즈컨에 필 스펜서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생각 정도 하고 있죠. 예, 갑자기. 웃길 것 같은데. 외신에서는 실제로도 진짜 나올 수 있다는 얘기는 좀 있는 것 같아요. 전망에서는 계속. 근데 그분 이미지가 그렇게 썩 좋지 않을 텐데. 근데 사실 블리자드 있는 내부 인물 자체도 네네네. 지금 그랬었죠. 썩 예. 인지도랑 이제 이미지가 좋은 분들이 많지 않기 뭐 때문에 바비 코틱보다 좋지 않을까요? 그래도 필 스펜서가 그분은 차라리 이제 나을 수 있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예. 네. 먹고 파는데 그 잘하신다라는 이미지 있는 것 같은데. 바비 코틱보다 그리고 블리자드 최근에 CEO 이슈 많았는데 네. 뭐 그런 분들에 비하면 필 스펜서 이분은 좀 그런 거 깔끔하죠. 예. 이거. 그 정도면 깔끔하잖아요. 양반인 것 같긴 합니다. 네. 예. 그럼 기대되고 하는 게 좀 어떤 게 있는 거고요 이번에? 이번에 그 좀 내부에서 좀 전체적으로 좀 윤곽이 드러난 거는 이제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랑 이제 이제 워크래프트 관련 IP로 어떤 이제 작품이 나온다는 얘기가 좀 공개는 됐거든요. 근데 어떠한 IP를 어떻게 이제 활용한다는 얘기에 대해서는 전혀 공개는 된 바는 없는데 좀 와우 2가 나온다는 얘기는 좀 있습니다. 근데 와우.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네. 저는 블리즈컨에서 무슨 게임이 나올 건지는 사실 크게 관심은 없어요. 왜냐면은 블리자드가 개발한 게임들이 이게 블리자드 팬들께 정말 죄송한 말이지만은 요 몇 년 사이에 썩었거든요. 정말로. 블리자드라는 기업이 가지고 있는 개발력 자체가 많이 썩었어요. 강하게 합니다만은. 그래서 네. 완전 신작은 기대하지 않고 있고 기존 나온 게임들도 이미 크게 좀 브랜드 가치가 회원된 상황에서 이걸 어떻게 타파할 수 있으냐라는 좀 그런 기업적인 행보가 좀 관심이 가고요. 또 그것 때문에 아까 제가 이야기를 했던 그래서 필 스펜서가 나오냐 이 이야기는 MS가 액티비전 블리자드를 인수를 했는데 그렇다면 좀 기업 행보에 변화가 생길 거냐, 좀 체질 개선이 이루어질 거냐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MS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게임 회사 인수하는 업체들을 면면히 보고 해도 딱히 그렇게 뭘 건드리거나 하진 않잖아요. 그냥 개발자 하는 대로 거의 냅두는 편이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어디죠? 스타필드도 그래서 욕먹은 거고 사실. 너무 방치를 해서 이제 레드폴과 스타필드가 그 사단이 난 건데 뭐 어찌됐건 간에 이제 MS도 이제 앞서 말한 그 두 개 게임 때문에 좀 배운 게 있잖아요. 너무 놔두면 안 되겠다라고 좀 느꼈을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뭐 블리즈컨 이야기 시작을 했지만은 예. 이제 MS랑 액티비전 블리자드 인수권을 사실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블리즈컨이라는 게임 행사에서도
이게 게임 팬들을 위한 행사인데 이 게임 팬들을 위한 행사를 바라보는 시선도 약간 좀 산업적인 면으로 바라볼 수 없게 된 것도 정말 대규모 인수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82조 원이었으니까. 예. 82조 원이 아니에요. 이게 687억 달러인데 네. 그 사이에 환율이 많이 올라가지고 아. 90조가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규모가 더 커졌어요. 한국인 입장에서는. 시간만 해도 이게 벌써 21개월 가량이 진행이 됐고 그렇죠. 그 한국 기준으로 보면은 정부가 바뀌었습니다. 예. 아, 그 사이에 그렇죠.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상당히. 네. 저 인수 사이에도 되게 뭐 대표 갈리고 별별 이슈 다 있었으니까 사건 사고 많았죠 이제.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약간 좀 뭐 결론부터 말한 것도 있습니다만은 저는 이번 인수를 크게 기대를 안 해요. 제가 2년 전에 저 이제 인수 발표된 이후에 이제 혁우 기자님과 촬영 네. 영상이 있는데 거기서는 상당히 기대를 했습니다만은 아, 그렇죠. 그때 할만했죠. 예. 예. 시간이 많이 지나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MS가 자기들이 인수한 회사를 제대로 컨트롤을 못하는 모습을 보였고 또 그 사이에 블리자드가 선보인 게임들이 크게 재미를 못 봤어요. 디아블로 그렇죠. 4도 기대에는 못 미쳤고 오버워치 2는 아예 뭐 PVE 모드를 아예 뺀다 말까지 해버렸고 이런 와중이다 보니까 얘네가 지금 시너지를 낼 수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든 거죠, 그 사이에. 좀 개발 동력이 많이 떨어졌다는 얘기가 나오고는 있죠 지금. 좋게 말하면 개발 능력이 떨어졌고 좋게 말하는 나쁘게 게. 말하면 나쁘게 말하면 떡밥이 썩었다. 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과연 이 썩은 떡밥을 MS가 살릴 수 있을 거냐고 관건인데 문제는 MS도 지난 2년 동안에 엑스박스 게임 사업이 되게 지지부진했거든요. 그쵸, 게임 예. 패스만 부각이 되고 콘솔 사업 자체, 그러니까 엑스박스 게이밍이라는 브랜드 자체가 지금 상당히 소니나 뭐 닌텐도를 말할 것도 없고 소니한테도 크게 밀려난 상황이라서 과연 지금 이 둘이 얼만큼의 시너지를 낼 수 있냐. 지금 뭐 처음 발표된 건 82조, 지금은 90조가 넘는 금액인데 과연 그 정도 금액의 시너지를 향후 뭐 긴 시간이 필요하겠지만은 과연 낼 수 있을 것인가가 지금 의문이에요. 그리고 장기간 한다고 결국은 이쪽도 생각하는 건 결국 게임 패스고 했었을 테고 하니까 그걸 가지고 하는 건 좀 기대를 할 법하지 않을까요? 일단 양적인 측면에서는 게임 패스에 들어가면 충분히 어느 정도 수치적으로는 긍정적이라고 생각은 하는 것 같아요 보면 유저 풀을 확장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일단 게임 패스는 지금 어디까지나 구독자 서비스이기 때문에 이용자 수가 많아지는 게 무조건 중요하거든요. 그쵸. 이용자 수가 많아져야 내가 더 많은 구독료를 챙길 수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바라본다면은 유의미는 합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요. 어찌됐거나 이름값이 좀 훼손됐어도 뭐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나 오버워치나 뭐 하스스톤 같은 게임들은 여전히 고정 팬층들이 있고 또 이 게임들을 그렇게 특이한 게 블리자드 게임을 하는 분들은 한 번 하면 계속해요. 다른 게임 안 하고. 충성도가 높죠. 예, 그런 쭉 게 하거든요. 있죠. 그럼 그런 분들이라면은 게임 패스가 편할 수도 있어요. 아, 편하죠, 확실히. 예. 한번 그냥, 사놓으면 이제 계속 할 수 있으니까. 그냥 구독자로 계속 하면 되니까. 그래서 뭐 그런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게임 패스, MS가 기대하는 게임 패스에서 새로운 손님들이 막 들어온다. 이런 효과를 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다만 블리자드 팬들이 아닌 사람들이 과연 그렇다면은 게임 패스에 들어왔으니까 블리자드 게임 한번 해볼까? 라는 효과까지는 과연 기대할 수 있겠느냐? 왜? 이름까지 저하됐으니까 그 사이에. 오버워치는 실망스러웠고 디아블로 4도 디아블로 3가 냈던 성과도 못 낸 것 같아요. 오히려 그쵸, 일각에서는 디아블로 2의 복각판이 레저렉션이 훨씬 재밌다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으니까. 실제로 요즘에 그 레저렉션을 다시 하는 그 디아블로 4를 갖다가 레저렉션으로 다시 돌아가는 유저들이 꽤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다면 상품 효과가 나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MS는 이득을 볼 수 있지만 과연 블리자드는 게임 패스에 들어감으로 해서 우리가 어떤 이득을 볼 수 있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좀 지켜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근데 결국 블리자드가 못하고 있는 거는 개발자들 역량이 떨어졌다라는 거잖아요. 그 스스로 근데 채울 수밖에 없는 이슈 아닐까요, 그거는? 일단 이제 MS 인수가 됐으니 MS가 앞서 말한 것처럼 물론 어디까지 다 제 생각입니다. MS가 앞서 이제 뭐 레드폴, 스타필드에서 자기들이 인수한 사내 스튜디오를 너무 좀 방치하다시피 크게 관여하지 않아가지고 놔뒀죠. 게임 퀄리티가 업그레이드가 안 됐는데 거기서 뭔가 배운 게 있어가지고 좀 이 기회에 얘들 좀 손을 좀 봐야겠다라는 식으로 한번 뜯어 고친다면은 뭐 우리가 기대 효과 나올 수도 있겠죠. 이제 사실 블리자드 이거는 MS에 대한 문제라기보다는 블리자드가 그동안에 이용자들을 너무 실망시킨 게 커요. 뭐 기업
윤리적인 측면을 떠나서 게임 완성된 게임의 결과물이 사람들이 기대했던 재미를 못 준 경우도 많았고 우리가 이런 거 넣을 거예요라고 말했던 거 갖다가 그냥 못 넣습니다라고 그냥 아까 말 오버워치 2의 PV 모드 같은 것들 그게 핵심 포인트였었는데 우리 그거 못해요 못합니다 없습니다라고 말한 것처럼 해서 이미 이제 기대치를 굉장히 낮춰놨기 그렇죠. 때문에 스타필드도 뭐 우주 여행 멋있게 한다고 했는데 예. 그거 되게 엄청 단순화해버리고 하다 보니까 욕을 엄청 먹었죠. 뭐 여튼 이제 그런 상황이어서 좀 MS가 분리자를 단속할 필요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근데 좀 걱정인 거는 MS가 그렇게 그러니까 결국 만화나 컨셉으로 보면 편집자 역할을 해야 되는 건데 그렇죠. 그런 편집자의 역할, 디렉터의 역할을 할 수 있는지가 솔직히 좀 의문이긴 하거든요. 그 정도. 그 전까지 MS의 그 운영을 보면은 엑스박스를 제대로 운영을 좀 못했다는 좀 지적이 많긴 했거든요. 그래서 근데 반면 이제 엑스박스를 이제 살리기 위해서는 좀 MS도 칼을 좀 빼들어야 된다는 얘기가 있어서 좀 달라질 거라는 얘기도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MS 내부에서도 이번에 액티비전 블리자드 인수가 성사되면서 아마 내부적으로 개편을 좀 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기존과 같은 형태로는 액티비전 블리자드를 MS에 관리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제니맥스나 이런 기업들보다 너무나도 큰 기업을 품이 안았기 때문에 얘들을 갖다가 어떻게든 뜯어 고치려면은 MS 스스로도 좀 체질이 바뀔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지 그렇죠. 않고서는 이제 블리자드 건들 수가 없어요. 그렇죠. 결국은 MS 입장에서도 아까 봐서 92조에서 지금 90조 가까이 늘어났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투자한 비용이. 그러니까 결국 사치 아나델라 대표 입장에서도 이거를 헛돈 쓴 거라고 아니라고 좀 말하기 싶을 거면은 엄청나게 좀 갈아엎으려 하긴 할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도 그냥 어디까지 뇌피셜인데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왜냐면 지금 인수 이후에 얘네가 굉장히 조용해요, 행보가. 이들이 행보가 조용해서. 그러니까 그게 또 문제인 거 문제라고 해야 되는 건지 뭐 어떻게 봐야 될지 좀 모르겠어요. 아마 게임 업계 쪽에서 이제 액티비전 블리자드를 관리하기 위해서 또 MS의 체질 개선을 위해서 업계의 좀 유력 관계자들을 계속 포섭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참에 그냥 완전히 싹 다 개편해서 엑스박스 게임 브랜드가 좀 힘을 낼 수 있게. 사실 지금 굉장히 힘이 없거든요. 소니와 경쟁에서는 사실상 뒤쳐졌어요. 닌텐도 스위치는 찾아도 못 봅니다. 너무 많이 갈 벌어져서. 수가 없는 예. 상황이긴 하죠. 그럼 결국은 게임 패스를 가지고 장사를 해야 되는데 게임 패스만 가지고 장사가 되는 그런 시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구독제 모델이라는 거는 어디까지나 한계가 명확하고 북미 콘솔 시장은 생각보다 이용자 성이 보수적이라 그래도 난 콘솔로 게임을 하려는 사람이 많지 난 그냥 뭐 넷플릭스처럼 게임을 즐겨보려 하는 사람은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지금 실제로 게임 패스가 정확한 구독자 숫자를 공개를 안 하고 있거든요. 이거 여기서 유추할 수 있는 것이 얘네가 생각보다 지금 게임 패스 재미를 못 보고 있는 거 아니냐 그렇죠. 라는 말이 계속 나오는 것도 구독자 숫자를 공개를 안 하고 있어요. 구독자가 제일 중요한 사업인데 그래서 이참에 싹 다 개편해서 게임 패스도 개편을 하고 게임 패스에서 좀 시너지 낼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낼 필요가 있는 시점이라는 거죠. 이게 또 제 생각에는 너무 오래 끌어서 기대가 너무 커졌어요. 이게 마치 네, 맞아요. 엑스박스에 MS에 액티비전 블리자드가 들어오는 것만으로도 시장 판도가 완전히 뒤바뀔 정도의 그렇죠. 맨 처음에 그렇게 기대했죠. 효과가 바로 날 거다라는 정도로 기대가 너무 과도하게 커진 상황이라 이렇게 좀 과도하게 커진 좀 거품을 좀 빼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시간이 걸릴 것이다. 얘네가 효과를 낼 때까지는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 지금 보이는 이미지에도 그 여기 기사 이미지 이 안에 요 이미지였잖아요. 그렇죠. 그 대표적으로 이 IP들이 다 엑스박스에서 볼 수 있었다. 요 대표적인 이제 그죠? 여기 오버워치, 뭐 디아블로 콜 오브 듀티,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스타크래프트. 이제 캔디 쭉 크러쉬사가 있는데 이제 이 중에 얘만 살아 있고요 지금. 사실상 나머지는 다 IP들이 그래도 디아블로까지는 살아 있다고 볼 수는 있다고 그러니까 하더라도 디아블로는 다음에 대한 기대를 좀 어떻게 해야 되나 좀 싶은 상황인 거죠. 어려운 상황이죠 지금. 그 초반 파급력이 디아블로 3가 처음 나왔을 때만큼은 확실히 아니거든요. 네, 이게 그건 그렇죠 이제. 예. 사실 이 중에서는 지금 이 친구만 지금 열심히 일을 하고 있어요 지금. 예. 소프트웨어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있고. 일하고 있죠. 사실 스타크래프트도 이게 한국에서나 그렇죠. 네. 사실 RTS는 뭐 콘솔시에 관심이 없는 한국에서나 우와 엑스박스에 스타크래프트가 들어가 할 수 있는데 이거 민속놀이에요. 이게
게임 패스에 윷놀이 들어온다고 좋아할 사람 그러니까 없습니다. 이게 스타 2만 해도 거의 10년 돼가더라고 이게. 10년 넘었을 10년 텐데 넘었구나. 예. 지금 정확한 연도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스타 2도 그 정도구나. 야. 이게 예를 들어서 국내에서 이런 게임 패스 비슷한 류의 구독형 게임 서비스하는 업체가 있다고 치자고요. 네. 거기에 서드어택 들어온다고 사람들이 우와 안 합니다. 근데 이거 서드어택보다 더 오래된 게임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과연 이게 어떤 파급력을 낼 수 있을 것인가. 특히 RTS는 지금 완전 장르 자체가 죽어버렸는데. 그렇죠. 예. 이 상황인 거고. 그리고 기대할 거는 콜오브듀티랑 캔디 크러쉬사가 그래서 게임 패스에 입점했다고 그러네요. 생각보다 파급력이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한 계기 중에 하나가 MS가 액티비전 블리자드 인수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사이에 한국인지 알 거예요. 라이엇 게임즈 리그 오브 레전드 들어갔거든요. 예, 게임 패스에. 맞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시너지가 안 났어요. 효과가 안 나. 그러니까 그 라이엇 게임즈가 여기 이제 뭐 잠깐 뭐 다른 얘기를 하자면 그 챔피언을 이제 다 주면서 이제 활용할 수 있겠다라고 이제 그런 특전을 줬는데도 생각보다 사람들이 사용을 안 하고 그냥 라이엇 게임즈 그냥 리그 오브 레전드 클라이언트를 사용하고 엑스박스 패스를 사용을 잘 안 해요. 기존에 익숙한 이용자들이. 그렇겠죠. 아. 그래서 원래 블리자드 이용하던 이용자들도 그냥 배틀넷을 이용할 확률이 높다고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비슷한 점이 있는 게 LOL 역시 독자 런처를 사용하고요. 지금 지금 라이엇 게임즈 런처죠. 그렇죠. 예. 액티비전 블리자드는 이제 아시다시피 배틀넷 씁니다. 그러니까 네네. 굳이 여기를 들어가지 게임 패스에 로그인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점 때문에라도 큰 시너지는 나지 않을 수 있다. 단기적으로는. 다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번 인수를 통해서 블리자드 내부 체질 개선이 이루어지고 MS의 게임 산업에 대한 좀 청사진 개편이 이루어져서 그 둘이 어우러진다면 그때 나는 시너지는 뭐 예상할 수가 없죠. 정말로 좋은 큰 정말로 예. 그럼 반대로 우리가 진짜 최대한 희망 회로를 돌려가지고 좀 긍정적으로 나올 수 있다면은 좀 제일 뭐가 있을까요? 단순하고 이제 제일 좀 빠르게 본다면 이번 블리즈컨에서 정말 어마어마한 신작이 나온다면 이게 너무 빠른 것 같아. 아니 근데 어. 사실 그럴 수 있죠. 2년 동안 어쨌든 간에 계속 하는 게 어쨌든 간에 있었으니까. 뭐 왕래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쵸, 그러니까 그쵸. 예, 손 놓고 있지 않았을 테니까 그 사이에 뭐 기획 정도는 끝내놓고 있다가 우리 이런 거 만들 거다라고 계획만 공개가 되더라도 그쵸. 큰 시너지가 나겠죠. 그게 아까 말한 뭐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2가 될 수도 있고 완전히 새로운 IP일 수도 있고요. 지금 그 완전한 새로운 IP를 그 만들고 있는 게 공개가 된 그 얘기한 게 있긴 합니다. 이게 그 서바이벌 장르의 신작이 있는데 요거를 이제 유비소프트에서 파크라이 만들던 디렉터 분이 이제 예. 와서 제작 중인 작품이 하나 있긴 합니다. 파크라이 시리즈 몇이요? 네, 시리즈 3, 4였을 겁니다. 아 아마. 그러면 확실히 괜찮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아마 그래서 지금 이제 이제 워크래프트 럼블도 이번에 이제 공개가 전반적으로 되긴 할 거고 이번 블리즈컨에서 정말 신작이 괜찮은 게 공개가 되면 그래도 블리자드에 대한 애정이 있는 팬들 그리고 게이머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도 한 번은 다시 한번 믿어본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블리자드가 서바이벌 게임을 만들면 세계관이 워크래프트나 스타크래프트로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전혀 새로운 IP라고 새로운 거? 얘기는 했었어요.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는 이제 스타크래프트 IP를 가지고 서바이벌 게임 만든다 그러면은 우리 같은 사람들은 오 할 수 있는데 네네. 지금 이제 게임 산업 자체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게임 이용자를 유튜브에 뺏긴다는 점이에요. 새롭게 들어갈 게임이 어린 이용자들이 블리자드 게임이 들어오지 않고 콘솔로 안 들어오고 그냥 유튜브로 간다는 그쵸, 거죠. 보죠. 저도 그렇게 많이 보죠. 왜냐하면 예. 큰 틀에서 봤을 때 게임은 여가 활동인데 이 여가 활동 안에 과거에는 게임 선택지가 굉장히 컸죠. 근데 지금은 유튜브라는 선택지가 굉장히 커졌고 네. OTT도 있고요. 그쪽으로 게임 이용 잠재적으로 이제 이 여가 시간을 게임에 쓰지 않고 다른 콘텐츠로 쓰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겁니다. 얘들을 그쵸, 데리고 예. 오려면은 과거 IP를 재탕해서는 안 와요. 올 이유가 없습니다. 이게 최근에 좀 저도 놀란 건데 디아블로 4가 나왔을 때 저 같은 경우는 그래도 디아블로 2를 하고 이제 1까지는 안 했었어도 되게 그 기다리면서 했었는데 저보다 한 3, 4년 어린 후배 기자한테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아, 디아블로 4 되게 기다리고 있다고 하니까 그런 얘기를 저는 디아블로 2를 안 해봐서 사실 그쵸. 디아블로가 그렇게 기대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 보고 좀 충격을 먹다.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치. 이게 그래서 그런 IP를 이제 나온다고 해도 아, 이런 게 있었지
근데 굳이 내가 안 해봤는데 이걸 신작이 나온다고 해야 될까? 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새로운 IP가 나와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서 사실 오버워치가 성공을 했던 이유가 저는 그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정말로 그래픽이나 그런 부분도 되게 그 젊은 층에 맞게, 어린 게이머들에 맞게 되게 트렌디하게 게임이 나왔으니까. 그리고 이제 약간 저 이제 언제부턴가 이제 제가 문득 든 생각이, 전 블리즈컨을 보면서 네. 뭐 갔다 온 지는 굉장히 오래됐습니다만은 이제 온라인 중계 보면서 그렇게도 봤어요, 든 근데. 생각이 약간 가요 무대 보는 느낌이었거든요. 가요 무대요? 예. 아, 무슨 가요 말- 무대. 예, 모두가 막 좋아하고 막 저는 무슨 말씀이 좀 예. 되게 공감이 돼. 유명한 사람들인데 옛날 유명한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막 나와서 사람들이 막 열광을 해. 와 이러는데 그냥 아, 전혀 그 당시에 살지 않던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 사람들이 저기 열광하는구나. 옛날 사람들이 뭘 좋아하네. 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뮤직뱅크가 아니고 가요 무대. 잘 쳐줘 열린음악회? 이런 이게 느낌이에요. 이번에 최근에 그래도 이제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가 이제 하드코어 모드가 나와서 인기를 많이 끌고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거에 열광하는 분들은 최소 30대 이상이에요. 30대도 애 취급받아요. 30대도 넌 애다. 이런 식으로 받습니다, 진짜로. 40대부터가 이제 이게 IP가 같이 이제 유저들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IP도 나이가 들어가는 그런 좀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되게 진짜 위험한 말이네. 결국은 20대, 10대, 20대들이 없으니까 결국 앞으로도 그렇게 계속 간다고 하면은 그분들이 없으면 밑에 친구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결국엔 그래서 새로운 유입을 할 수 있는 신작이 나와야 좀 그래서 신작이 없는 상태에서 블리자드를 인수해봤자 엑스박스 게임 패스는 잠재적인 고객들을 새로 끌어들일 수 있는 여지는 없다. 그러기 위해서는 블리자드가 새로운 IP를 큰 걸 만들어야 되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체질 개선이 양사 모두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시간 오래 걸릴 거다. 바로는 효과가 안 나올 거다라고 제가 이제 예상을 하는 거고요. 그런 점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희 셋은 이미 블리자드의 황금기를 같이 본 그 그렇죠. 애착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만 그 블리자드의 그런 이제 소위 말하는 스타크래프트, 이제 디아블로, 그리고 이제 워크래프트, 이제 와우 같은 게임들을 안 해본 더 이제 젊은 게이머들은 정말로 관심이 없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아 그렇죠, 확실히. 그럼 오히려 좀 요즘에 좀 관심 있을 만한 게임은 어떤 스타일이라고 좀 보세요? 글쎄요, 뭐 사실 지금 이 방송분 주제와는 약간 좀 어긋난 그쵸, 이야기긴 예, 한데, 궁금해서 그냥. 예. 게임 자체가 요새 흐름이 짧아요. 호흡이 짧습니다. 좀 저열량이 좀 많이 좀 그런데 10대, 20대 아 그치, 요즘 가장 인기 있는 게임 중에 하나 수박 게임이잖아요. 호흡이 짧아요. 게임이다. 네. 전반적으로 길어야 10분은 안 넘깁니다. 에루알도 호흡이 길다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은. 사실 길다고 생각해요. 예. 한 시간인데. 한 판 한 판 즐기는데 호흡이 짧아야 되고, 내가 스트레스를 안 받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전형적인, 그리고 내가 언제든지 게임을 멈출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전형적인 로블록스 마인크래프트 마인드예요. 내가 게임을 시작해서 내가 원하는 만큼 게임을 하다가 그냥 내가 끌 때 게임을 딱 바로 꽂도 끌수 나한테 있는. 페널티가 아무것도 없는. 그래서 게임 속에서 스트레스를 받기보다는 그냥 그 자체를, 즐길 수 있게. 예. 그래서 언젠가 들었던 이야기인데, 게임 통계에서 게임을 켜놓고 그냥 게임 속에서 퀘스트를 진행하자고 그냥 막 돌아다니는 그런 방식으로 게임을 즐기는 부류가 굉장히 늘어났대요. 아, 이런 걸 확실히 좀 과거에 이제 무조건 이제 뭐 엔드 콘텐츠까지 밀어붙여가지고 다 같이 모여서 뭔가 으쌰으쌰 하는 회식 같은 분위기에 게임을 제가 그래서 선호했다면은 MMORPG랑 되게 싫었거든요. 예. 워치까지 모여가지고 세팅 다 해놓고. 그 회식의 회식. 근데 요즘은 이제 그렇지 않다는 거지. 게임을 즐기는 부류들도 정확히 내가 원하는 만큼만, 내가 원하는 부분에서만 딱 재미를 찾고 충분히 느꼈으면 이제 게임을 끈다라는 거죠. 또 이제 그런 식으로 게임을 즐기는 호흡이 달라졌다라는 게 좀 차이점이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블리자드가 이제 신작 선보이는 워크래프트 럼블도 어떻게 보면 이게 그 클래시 오브 로얄이죠. 이제 클래시 로얄, 예. 클래시 로얄 형태의 그런 게임인데, 그런 형태를 반영하지 않은 게 아닐까 싶긴 합니다. 예. 오히려 저 엑스박스가 인수한 저 세 회사 중에서 가장 빛을 볼 수 있는 게 의외로 킹일 수도 있겠네요. 모바일. MS가 지금 게임 산업에서 가장 약한 파이가 모바일 파이예요. 모바일이긴 그러니까. 예. 예.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방송 때도 언뜻 말씀드렸는데 킹이 굉장히 크거든요. 정말 큰 회사죠. 이게. 그리고 미국 시장 내에서 매치3 퍼지 시장이 정말 커요.
그러니까 진짜 많이 나오고 광고도 엄청 하고 뭐. 매치3 퍼즐 시장이 그러니까 한국은 MMORPG가 모바일 게임 시장 주를 이루는데 미국은 매치3 퍼즐이랑 어드벤처 카지노. 게임이라고 그러죠. 예, 그리고 웹카지노들 가장 큰 파일을 지금 사실상 차지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게임 패스에 매치3 퍼즐 게임을 계속 내고 그 안에서 과금 아이템들 그냥 우리 쪽에서 물을 수 있게 해줄게요만 해도 그거 괜찮다. 예, 들어올 수 있죠. 근데 이 역시 한국 게임사와는 크게 관련이 없는 관계가 부분입니다. 없는. 예.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콘솔 시장 판도를 뭐 어떻게 뭐 바뀌네 뭐네 하는 거는 두고 봐야 되고 모바일 게임 시장 이야기는 의외로 생각보다 게임 패스가 바로 반응을 할 수도 있어요. 아 저기 들어가면 과금 안 하고 스테이지 넘길 수 있네 이러면서. 약간 PC방 같네요. 예, 그쵸. 예. 오히려 말씀하신 대로 저 스테이지 때문에 과금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매치3 퍼즐 같은 경우에 이게 하면서 눈이 돌아가서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또 저거를 하는 사람들은 정말 저것만 붙잡고 있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런 쪽에서는 오히려 좀 긍정적인 영향이 있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작 블리자를 샀는데 의외로 이제 좋은 조커가 될 수 있는 건 킹이다. 애초에 킹을 노리고 게임 패스를 들어가는 사람들도 많을 거예요. 이용자 풀이 굉장히 큰 시장이어서. 확실히 국내랑 해외랑 시장이 다르다, 보는 눈이 다르다 보니까 예상 외로 풀릴 수도 있는 거네요. 그래서 그런 것도 나오겠네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게 완전 다르겠구나. 그래서 IP 같은 걸 좀 쓰거나 해서 아예 새로운 IP를 만들어서 모바일 게임을 내거나 하면은 오히려 좋은 성과를 낼지도. 가능한 이야기죠. 예. 충분히 가능한 활용할 이야기입니다. IP가 좀 수명 이제 좀 시간이 있다곤 해도 네네. IP 가치는 분명히 높은 거는 확실한 거니까요. 그거는. 뭐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캐릭터를 활용한 매치3 퍼즐 게임이 나와서 그 게임 패스에 들어갔다. 그러면은 이제 와우 하시는 분도 나이를 많이 먹었습니다.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냥 느긋하게 소파에 앉아서 그냥 이러고 있어도 좀 어느 정도 만족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시대가 됐다는 거죠. 근데 개인적으로도 워크래프트 스토리가 되게 길잖아요. 예. 그거 그냥 플레이하면서 보기 진짜 힘들거든요. 예, 그걸 차라리 그냥 퍼즐 게임을 풀어주면은 퍼즐 게임으로 스토리를 푸는. 예. 그래서 뭐 그렇게만 해도 사실 뭐 의미가 있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제 나이를 먹어가니까 이제 나이 많은 사람들이 게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최대한 편하게 어떤 수가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저도 요즘에는 웬만하면 자동 플레이 있는 게 좀 좋긴 하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가 아닌가 한 10년 전쯤에 그렇게 자동 전투를 비판했었는데 제가 생각이 짧았던 것 같습니다. 내가 나이 먹을 줄 모르고 그래 한 것 같은데. 그때가 되게 초창기였군요. 자동 전투 처음 나오고 할 때 모바일에서. 10몇 년 전이에요. 제가 딱 30대 초반이었을 때쯤에 지금부터 막 부각이 돼가지고 맞아요. 지금은 없으면 안 될 여지가 됐죠. 나중에 그것만 가지고 제가 맨 처음에 되게 심선이었었는데 그게 나왔던 게 중국 게임. 되게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는데 시장에서 되게 안 좋아가지고 왜 그럴까 했었던 거라서 나중에 그거 한번 가지고 이야기해 보시죠. 네. 심선이요. 심선이 아니라 자동 전투.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생각보다 좀 둘의 인수가 들어간 비용에 비해서는 좀 많이 아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한데 지금 당장은 그렇지만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시너지가 나기에는 충분히 그래도 기대해 볼 만하다. 그렇게 볼 수는 있을 것 다만 그러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필요하다. 그리고 사실 저 내부 저 둘도 사실 이번으로 큰 교훈 얻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쵸. 특히 MS가 많이 얻었을 것 같아요. 특히 MS가 뭐 액티비전 블리자드를 품에 넣어서가 아니라 얘들이 인수하기 직전에 인수한 기업이 만든 게임이 너무 별로였어서 그렇죠. 예. 이참에 좀 정신 차리고 게임 산업에 좀 집중해서 양질의 게임을 좀 많이 내놓고 어쨌든 간에 게임은 콘텐츠 싸움이기 때문에 잘 만들어진 게임을 보여줄 필요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점을 충족을 못 시켰으니까 이참에 좀 체질 개선해서 엑스박스로도 좀 좋은 게임들 많이 나오면 좋겠어요. 그러게요. 제가 지금 엑스박스 시리즈 X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세요? 2년 넘게 안 켜고 있습니다. 그좀 뭐 진짜 아깝다. 게임기 좀 켜게. 와이프가 치우래요. 이거 왜 가지고 있냐고 이거 저러는데. 생긴 것도 네모나서 이렇게. 예. 그러게 좀 앞으로 좀 잘 될 수 있는 것들을 좀 해주고 하면은 좀 경쟁이 돼야지 사실은 좀 좋은 게임 나오고 할 텐데. 이제
그런 게 좀 안 되는 게 있으니까. 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잘하니까 뭐 그렇게 좀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했을 것이고. 예. 그러니까 사실 엑스박스 처음에 나오고 했을 때는 양질의 게임이 되게 좀 많이 있었잖아요. 헤일로 같은 것도 있었었고 좀 시장을 좀 뒤흔든다라는 것들이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했던 건 기어즈 오브 워인데 그런 것들이 이제 안 나오는 게 좀 굉장히 아쉽긴 하거든요. 그런 하드코어한 게임은 엑스박스가 근데 얘네가 좀 오래된 그런데. 게임이라니까요. 기어즈 1이 나온 지가 17년 됐어요. 그러니까 진짜 오래된 게임이라니까요.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지금 MS의 콘솔 생명력이 굉장히 노후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대표 IP가 다 오래된 게임들이에요. 그 독점이라고 할 수 있는 그렇게, 작품들이 예. 다들 헤일로도 그렇고 예, 다 엄청 오래된 게임들이에요. 그러니까 시장이 그러면 안 나오네요. 생각해봐. 나와도 별로 성과가 안 좋았고. 아 그런 것들 좀 빨리 갈아엎는 게 그러니까 중요하겠네요. 피차 노후한 김에 둘 다 좀 열심히 노력해서 영차영차해서 좀 새로운 피를 수혈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기업 정신이든 게임이든 간에 좀 그렇게 결과가 나와서 콘솔 시장 경쟁이 다시 한번 좀 재미있게 굴러갔으면 좋겠어요. 취재자 입장에서도 좀 시장에 활기를 띠면은 재밌거든요. 그렇죠. 예. 아직까지는 뭐 새로운 작품이 없긴 한데 그래도 뭐 기대할 만한 역량이나 이런 것들이 있고 뭐 자금력 이런 게 부족한 것도 아니니까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도 도전할 수 있지 않을까 싶긴 하네요. 갑자기 마지막에 그래. 우울해지는데 그래도 어떻게 끝내죠? 뭐 엑스박스 파이팅 할까요? 이렇게 그러지 마. 엑스박스 파이팅 할까요? 네, 그러면은 그래도 이제 힘을 좀 뭐 낼까? 옛날 그런 이제 그래도 이제 블리자드 그 황금기 게임들은 훌륭한 게임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블리자드의 황금기를 다 같이 보낸 게임으로서 네. 그래도 옛날 추억을 되살리면서 블리자드 옛날 게임들 하신 거 좀 티어 매기기 그런 거 좀 해보고 좀 그 워낙 또 블리자드가 음악 맛집이잖아요. 그래서 네. 좀 그 BGM 월드컵 같은 거 그런 거 한번 좀 해보면 어떨까 하는데 아, 네, 네, 그러시죠. 네. 그런 거 그럼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